반갑습니다. 투자의 가치를 연결하는 여러분의 생각 파트너 엔트롱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이야기는요. 바로 한국 럭셔리 유통의 거인 신세계입니다. 최근에 시장을 그야말로 깜짝 놀라게 한 화려한 실적 반등을 보여줬는데요. 백화점 왕의 귀환이라는 말이 정말 딱 어울리는 상황이죠. 지금부터 그 놀라운 컴백 스토리의 핵심 동력 하나씩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이 숫자를 한번 봐주세요. 1,783억 원. 이게 뭐냐면요. 증권가에서 예측하는 신세계의 올해 4분기 영업이익입니다. 시장이 보통 이 정도는 하겠지 하고 기대했던 수준을 아주 가뿐하게 뛰어넘는 그야말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예고하는 숫자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성장세냐면 작년 같은 기간이랑 비교했을 때 무려 72%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냥 좀 회복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시장에 왜 이렇게 열광하는지 이제 감이 좀 오시죠? 그렇다면 당연히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대체 무엇이 이런 극적인 반등을 만들어낸 걸까요? 저희는 그 동력을 크게 세 가지 엔진으로 나눠서 분석해 봤는데요. 지금부터 이 세 가지 성장 엔진을 하나씩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엔진입니다. 바로 신세계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백화점 본업의 화려한 부활, 이름하여 철옹성 리뉴얼입니다. 원래 잘하던 걸 더 압도적으로 잘하게 만든 전략이라고 보시면 돼요. 결과는 숫자가 말해주죠. 지난 10월에요. 리뉴얼을 진행한 주요 점포들의 기존 점 성장률이 무려 15%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럭셔리 쇼핑의 심장부, 바로 강남점. 여기는 남성 명품관을 2배로 늘리고 해외 패션 브랜드를 대거 입점시키면서 무려 17%라는 경이적인 성장률을 기록했어요. 이게 그냥 인테리어만 바꾼 게 아니라 소비자들이 지금 뭘 원하는지, 어떤 명품과 경험을 갈망하는지를 정확히 꿰뚫어 본 게 폭발적인 직객 효과로 이어진 겁니다. 이런 성과는 시장 분석가들한테도 꽤나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한 투자증권사 리포트에서는 당초 예상치를 훌쩍 넘어서는 압도적인 실적이라고 표현할 정도였으니까요. 전문가들의 이런 평가야말로 리뉴얼 전략이 제대로 먹혔다는 걸 증명하는 셈이죠. 자, 그럼 두 번째 엔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신세계 내부의 힘이 아니라 외부에서 밀려오는 아주 거대한 파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관광객의 물결이죠. 최근 데이터들을 보면 이게 아주 명확해집니다. 팬데믹 이후에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눈에 띄게 회복하고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전체적인 시장의 파이 자체가 다시 커지고 있다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럭셔리 소비의 큰손으로 불리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아주 가파른 속도로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바로 신세계에게는 정말 강력한 순풍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신세계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백화점의 외국인 매출이 작년보다 무려 78%나 급증했어요. 특히 관광객들의 성지인 명동 본점은 외국인 매출 비중이 16%까지 회복됐다고 하니 돌아온 관광객들의 발길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이런 흐름이 더 빨라지는 데에는 몇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전 세계를 휩쓴 K 콘텐츠의 인기야 말할 것도 없고요. 외국인 입장에서는 원화가 약세니까 한국 물건이 더 싸게 느껴지겠죠? 여기에 주변 국가의 관제 개선 같은 요인들까지 맞물리면서 관광객들의 지갑을 아주 활짝 열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엔진입니다. 이건 조금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무조건 앞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때로는 한 걸음 물러서는 게 더 큰 도약을 만들어낸다는 것, 바로 전략적 후퇴입니다. 핵심은 바로 면세점 사업입니다. 신세계가 그동안 실적의 발목을 계속 잡아왔던 인천공항 DF2 구역 사업권을요, 과감하게 반납해버렸습니다. 가지고 있던 것을 하나 줄였더니 오히려 전체의 가치가 올라가는 그야말로 뺄셈을 통한 덧셈이라는 아주 현명한 전략을 쓴 거죠. 이 전략적 후퇴의 결과는 단순히 적자 하나를 덜어낸 것 그 이상입니다.
고정비 부담이 엄청났던 사업을 정리하면서 면세점 사업 전체가 드디어 손실도 이익도 없는 지점, 즉 손익분기점 달성을 눈앞에 두게 된 겁니다. 매년 수백억 원의 적자를 내던 불확실성 덩어리를 제거함으로써 이제 면세점은 골칫덩어리가 아니라 미래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 안정적인 사업부로 탈바꿈하게 된 정말 결정적인 한 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신세계의 부활을 이끈 세 가지 강력한 엔진을 살펴봤습니다. 본업은 더 강하게, 외부 환경은 유리하게,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체질 개선까지.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종합했을 때 신세계의 미래 가치는 과연 어떻게 평가받고 있을까요? 시장의 전문가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러 증권사들이 신세계의 뚜렷한 실적 개선과 성장 가능성을 아주 높게 평가하면서 줄줄이 목표 주가를 35만 원 선까지 올려잡고 있거든요. 이건 미래에 대한 시장의 강한 신뢰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근데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겁니다. 최근에 주가가 꽤 많이 올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이익 대비 주가 수준을 나타내는 PER 지표는 여전히 7배에서 10배 사이에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시장이 아직 면세점 리스크 해소나 본업의 압도적인 성장 같은 이런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주가에 전부 다 반영하지는 않았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신세계의 컴백 스토리는 아직 끝난 게 아니고 성장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을 수 있다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앞으로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외국인 매출의 성장세가 계속해서 이렇게 강하게 이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백화점의 또 다른 중요한 축인 의료 매출이 얼마나 빠르게 회복될지, 이 두 가지가 앞으로의 상승세가 계속될지를 결정할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강력해진 본업, 밀려오는 관광객, 그리고 현명한 구조조정까지 이 세 가지 엔진을 모두 장착하고 다시 질주를 시작한 신세계. 오늘 저희의 분석은 이 질문으로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유통의 자존심, 신세계의 새로운 황금기가 시작되는 바로 그 순간을 목격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분석 내용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추천이나 자문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밝힙니다. 투자의 최종 결정과 그에 따른 책임은 언제나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사실 항상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